오늘 살펴볼 그거는 좀 화두의 성격이 있는데, 화두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선문답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 선문답한다. 잘 안 풀린다. 뭐 이런 게 이제 화두로 이제 전해지는데, 왜냐하면 언어가 보통 집착을 많이 낳아요. 그리고 삶을 잘 못 잡고, 우리가 논리 같은 거 배우면은 A 아니면 나데이 뭐 이러잖아요. 낮과 밤 이러잖아요. 그 머릿속에 그것만 있으면은 지금 낮이야 밤이야. 우리 희끄무리하다 뭐 이런 얘기 어른들이 하는 말 들어봤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낮과 밤이 나눠지질 않아요. 근데 글만 보면 낮 아니면 밤이잖아. 우리 또 이런 것도 있잖아.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 남자이면서 여자이고 남자 성격이 많고 여자 성격이 많고 버라이트가 많아요. 절대적인 남자, 절대적인 여자 없어요. 그래서 막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성적 취향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가 남자 아니면 여자여야 돼. 막 이런 거예요, 사실. 근데 어떤 내가 딸을 낳는데 남자가 될 때 있잖아요. 성격이. 남자의 성격이라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또 막 저주받는 경우가 많죠. 너 왜 남자아인데 그래? 너 왜 여자아인데 그래?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꽃들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장미도 봐도 모양새가. 근데 나중에 되면은 이제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화두다. 이건 풀기 어려워. 이러는 사람은 너무 지적으로 논리적인 사람들, 언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싸움을 왜 해요? 대개가. 말을 그냥 막 논리적으로 이거 아니면 막 법정같이 막 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제 화두의 성격은 뭐냐면 언어에서 일단은 자유로워져야 된다. 언어가 세상을 그렇게 완전히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언어들은 아주 논리적인 영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둠과 밝음 머릿속에서는 분명하잖아. 흑과 백. 근데 우리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어떨 때는 보면은 낮이지만 흐릴 때도 있고 완전히 절대적으로 밝음 못 봐요. 그럼 우린 못 볼 거야. 절대적으로 어두워도 삶을 못 봐요. 근데 어두운 산길에도 가만히 보면 뭔가 보이죠. 희끄무리하게 뭐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대한 이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약간 지적으로 따지고 말꼬리 잡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선불교가 좀 도움이 돼. 그리고 이게 딱 풀린다라는 거는 맞아. 세상은 희끄무리해. 지금 희끄무리해. 어두우면서 우리가 누군가 사랑에 빠질 때 사랑할 때 보면 이거 아시죠? 이렇게 보면은 남남이었다가 여기가 이게 이 사람이 애인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건너가겠죠. 라인 하나로 건너가요? 건너가지 않아요. 그렇게.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많아. 버라이어티가. 남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희끄무리한 데를 지나간다고. 이쪽이 그러잖아. 설레잖아. 이렇게. 그 누군가가 나한테 프로포즈를 했어. 프로포즈를 했는데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하는지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막 애매모호한 지점을 지난다고. 이렇게 딱 건너가나요? 안 건너가요. 그렇게 되지 않아. 그리고 이쪽에 애인이라고 그래도 버라이어티가 많죠. 약간 남남 같은 애인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고. 이해되시죠? 남남인데도 여기에서도 애인 같은 느낌 좀 잘해주는 그 사람이 또 잘해주고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 라인을 그냥 확 지키려고 그런다고.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한 방에 지나가질 않아. 요 한 방에 지나간다라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 요게 화두 같은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한테 대묻지 마라. 연애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이 같이 있으면 지금 뭐 불확실한 상태잖아. 이 사람이랑 평생을 같이 할까, 뭐 결혼을 할까, 잠시 동거를 할까, 뭐 잠시 그냥 이렇게 썸만 타고 말까, 막 버라이트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되물어보면 관계가 깨지지. 너 나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해돼요?
그게 뭔지? 이 사람한테 선택하라고 그래. 근데 그렇게 양극단적으로 나눠지질 않는다고요. 그 착각에 빠지게 되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지. 결혼하고 나면 너 결혼했으니까 날 사랑해야 돼. 우린 가족이니까 서로 돌봐야 돼. 이렇게 강요를 한다고. 그리고 폭력이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화두라는 것들이 딱 보면은 요 애매한 지점. 남남이면서 애인이고 낮이면서 밤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아, 정확하게 지금 낮이야 밤이야. 밝다라는 거 어려운 거야. 어둡다라는 거야. 어? 남자야, 여자야. 뭔지 아시겠죠? 너 애기야, 어른이야. 몇 살까지? 민증 나오면 어른인가요? 알잖아. 60 먹었는데도 어린애도 있고. 그리고 10살 됐는데 노인 같은 애들도 있어요. 근데 확 그걸 나누려고 그런다. 그게 문제예요. 뭐든지 다. 애기 같을 수가 있어. 뭐 결혼한 지 20년 된 남편인데 애기 같을 수도 있어. 이해되시죠? 그 모습을 보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아, 저 사람은 어른이야. 어른이니까 애가 아닐 거야. 저 사람은 남자야. 남자니까 여자는 아닐 거야. 지금은 낮이야. 안 보고. 낮이면 밝아야 돼. 뭘 밝아요. 낮 시간인데 흐릴 때도 있지. 구름도 짙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언어에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이 이상하게 보여요. 단순해 보이고 폭력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자꾸 쪼개. 이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언제 과일이 열려요?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라잖아. 근데 자꾸 물어봐. 너 먹을 수 있는 사과냐 아니냐? 말도 안 되죠. 그 부드럽게 이렇게 자라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 너 지금 어른이야 아이야? 학생은 학생답게 굴어. 뭐 이렇게 엄마들이 막 떼들고 따지잖아요. 뭐는 뭐답게 해. 뭐랄까. 군인은 군인답게 해. 뭐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군인들을 보면 종류가 많습니다. 폭력적인 군인, 여성적인 군인, 부드러운 군인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확 획일적으로 끊어버린다고. 그러면 폭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 그래서 화두가 이렇게 모순적에 보이고 남이라는 거야, 애인이라는 거야, 낮이라는 거야, 밤이라는 거야 막 헷갈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뚫으면 언어가 탁탁탁탁탁탁 쪼갰던 것이 넘어가면서 세상이 보이는 거야. 아, 희끄무리하다. 이 세상에 절대 남자도 절대 여자도 없다. 절대 낮도 절대 밤도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 거요. 버라이어티가 싹 보인다고. 싹 보인다고. 꽃이 폈다가 확 져요? 그러지 않잖아. 부드럽게 천천히. 이해되시죠? 사람도 그렇고 모든 이렇게 극단적인 선을 긋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화두라는 것들이 처음에 이렇게 막 말에 사로잡히고 세상은 막 A 아니면 나대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너 나 사랑하는 거야? 아니,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너 나 미워하는 거야. 뭐 이렇게 가버린다고. 근데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죠. 애인 아니면 뭐다. 이런 게 아니죠.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죠? 이 남자가 애인이면서 선배이면서 애매모호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의외로. 너는 애인이야. 이렇게 되면 황당해. 나 그냥 후배로 대해줘도 되잖아. 약간 나를 남남으로 대해주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 너 애인이니까 우리는 비밀이 없어. 우린 사랑하는 거야.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면 우린 버라이어티가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걸어 다닐 때 햇빛 받는 부분이 있고 그림자가 있듯이 그게 같이 있어야 하나의 입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모양이. 우리가 항상 배우는 게 그거잖아. A 아니면 넌 제인 아니면 제인 아니거나 남자 아니면 여자거나. 이거 양자택일하라고 그런다고, 이거를. 이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예. 이거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야. 남편 아니면, 그쵸? 남편이거나 남편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 뭐 우리가 뭐 연애를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뭐 그러다 숟가락 하나 해뒀더니 배가 팍 불러요? 그런 경우 없잖아. 애매하게 차올랐다가, 그쵸? 이해되시죠? 그거를 어떻게 제대로 볼 것인가 이런 거예요. 이거이기도 하면서 이거이기도 한 이 애매한 영역을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 삶은 풍성해집니다. 꽃이 폈다? 지다. 이러지 않아요. 천천히. 사랑도 천천히.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가도 남남인 요소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쪽 됐다고 그래서 난 너한테 이건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내 시간을 줘. 라고 얘기하면 화를 내면 큰일 나는 거지. 야, 우리 부부잖아. 우리 애인이잖아. 왜 나한테 숨겨?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폭력이 거기서 사실은 생긴다고. 이렇게 사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었던 화두 하나하나를 보면 헷갈리는 거야. A 아니면 나대인데 자꾸 A이면서 나대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막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삶을 제대로 보면 시도 배우고, 시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든 느낌이 드는 거야.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만 사랑해요. 이런 표현 들으면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그럼 성숙한 거야. 미성숙한 인간은 뭐라고 물어요? 미워한다라는 거야? 날 사랑한다라는 거야? 라고 물어. 오히려 사랑하니까 미워할 수도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남남이면 부부싸움 안 한다? 부부니까 부부싸움을 해. 안 싸울 것 같은데. 아예 남남이면 내 아들, 딸을 괴롭히지 않아요. 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막 애들 공부하라고 학원 보내고 이러다 애가 자살할 수도 있잖아. 내 아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애매한 거야. 근데 내가 옆집 아이를 왜 학원을 뭐하러 보내? 걔 공부 못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요 애매한 경계 속에 있으면 되는데 너는 내 아이니까 공부 잘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막 이해되시죠? 이 경계를 못 지켜요. 아예 남남이면 죽이지 않아. 내가 뭐 옆집 아이 학원 안 간다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엄마가? 안 그러잖아. 남남이니까 아예. 그래서 이거를 화두 같은 거를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영역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집착이니 이런 것들을 비판을 많이 하는 게 그래서 그래. 정확하게는 세 개의 극단적으로 A면서 나대로 나눠지진 않아.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마치 이거는 뭐냐면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림자가 있으면 이렇게 햇빛에 비춰진 모습도 있잖아. 근데 자꾸 생각을 해. 아예 그림자가 없는 면과 그림자만 있는 면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추상한 거야. 그래서 요 지혜를 알면 되는 거죠. 요거. 우리가 이 경계선에 산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남남과 절대적으로 애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남남이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일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죠. 그냥 남남으로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노숙자인데 지금 내가 핫팩을 하나 들고 있어. 근데 왠지 그냥 옛날에 그냥 마치 풍경처럼 그냥 지나갔는데 추운 느낌이 들어서 그 핫팩을 줄 수가 있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왜 화두가 딜레마로 보이냐 하면 요걸 주장하는 사람은 딜레마로 보여. 근데 반면 경계가 그렇게 언어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당신을 미워하는 만큼 사랑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미워! 딱 이랬을 때 밉다라는 얘기예요? 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 사랑하는데가 깔려 있잖아. 이해되죠?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할 거야. 어떤 아내가 그러잖아. 미워 죽이고 싶은데 사랑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게?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 나 사랑한다 그랬잖아. 나 미워한다 그랬잖아. 이래버리면 안 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일상적으로도 많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화두가 던져지는 건 요런 느낌. A면서 나대이다라는 그런 것들. 이게 말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거기서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 이 언어를 넘어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세상을 딱 보게 되면 이게 딜레마가 아니구나. 연애라는 게 뭐지? 남남이면서 애인인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거구나를 아는 사람들은 딜레마가 아니죠. 근데 우리 자꾸 되물어보면 안 돼, 그런 사람한테.
너 나 사랑해?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넌 둘 중에 하나여야 돼.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 아마 도망갈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텐데 지금은 남남이기도 하면서 같이 있고 싶기도 하는 애매한 경계에 있을 때 법정에 있는 검사처럼 물어보면 안 된다고. 너는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야. 사랑이 싹 트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일단은 우리가 다뤄왔었던 모든 화두의 바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고. 제가 비유 많이 들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물이 흐른다, 강물이 흐른다. 강물 때문에 착각하고 있잖아요, 많이. 번개가 친다.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비가 온다. 비가 있는데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데 지금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안 온다는 말은 말이 안 돼요. 그냥 지금 막다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비라는 단어를 자꾸 떠오르니까 어떻게 돼? 비가 온다, 비가 안 온다. 그러니까 지금 안 오니까 비가 저 하늘 위에 어딘가에 있는 거라고 착각에 빠진다고. 그 언어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강신주라는 말도 그래. 강신주는 뭐 한다. 이 강신주가 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강신주랑 지금 강신주랑 5년 전 강신주랑 달라요, 다. 오늘 비가 온다에 그 비가 작년 비인가요? 어떻게 꽃이 핀다? 올해 꽃 핀 게 작년에 핀 꽃이에요? 아니에요. 내년에 필 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이것도 재밌어요. 한번 풀어보면 우가창령이라고 소가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옛날 창은 이렇게 문 같은데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 틀로 있다가 여기 그 창호지라 그러나? 종이 이렇게 발랐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격자 모양이 있잖아. 소가 여기를 지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과자가 지나갈 과자. 창에 요 틈사구니를 지나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소가 어떻게 여길 지나가? 못 지나가요, 여기를. 그거와 지금 관련된 건데 오조 법연화상이 말했어요. 비유하자면 물소가 창살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머리, 뿔, 그리고 네발굽이 모두 창살을 통과했는데 무엇 때문에 꼬리는 통과할 수 없는 것인가? 오조 법연화상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냐면 물소가 있는데 창살을 통과하는 거랑 같은데요. 머리도 통과했어. 뿔도 통과했어. 그리고 얼굴은 이제 통과한 거지. 네발굽이 통과했어. 그 몸뚱아리도 지나간 거야. 근데 꼬리는 통과를 못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이해되시죠? 요걸 푸는 거야. 통과를 했거든요. 꼬리가 작잖아. 몸뚱아리가 다 통과를 했는데 꼬리는 통과를 못한 거야. 질문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꼬리는 통과할 수 없는 것인가? 요거. 요 화두가 무문관에서 나온 48개의 화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두 중에 하나예요. 이거 자체가. 이거 일단은 왜 말이 안 되는지 알죠? 이게 무슨 소리야? 소가 있는데, 물소가 있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게 소야. 꼬리 있고. 거북이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든다. 이 소의 소, 뿔 있고. 다 통과했어요. 이것도 통과했고, 이것도 통과했는데, 요 꼬리 하나가 통과를 못한다. 왜 통과를 못하는가? 꼬리가 이만한가? 우리 생각에 그럴 수 있잖아요. 꼬리가 너무 큰 거야. 꼬리가 걸린 거야. 근데 지금 여기 그 법연화상이 얘기했잖아. 머리, 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지나간 거고, 네 발굽. 이것까지 지나갔다라는 거는 다 지나간 거야. 큰 게 통짜로 다 지나간 거야. 그런데
무엇 때문에 꼬리는 통과할 수 없는가? 와, 이거 너무 근사한 화두야. 이걸 여러분들이 푸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일종의 패러디 같은 건데, 경전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경전이 있어요. 경전 이름이 너무 길어서 외우지 못했어요. 부처가 설했다. 인연을 나타내는, 이게 뭐냐면 급고장자여가, 급고독이라는 장자 아시죠? 장자. 그러니까 뭐 유지, 어떤 지역의 유지, 유명한 사람, 어떤 정신적 지도자, 어떤 촌에 가버리면 있잖아. 그 중심적인 웬만한 일은 그 어른한테 물어보는, 급고장자의 딸이에요. 딸이 어떤 깨달음을 얻은 인연에 대한 경전, 부처가 말한. 해석은 그렇게 되는 거야. 불설 급고장자여 득도인연경. 이 경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님이 설한 거예요. 급고장자의 여식이, 여자가, 딸이 걷는 거예요. 이제 열반에 이른 거고 깨달음에 얻었던 인연에 대한 경전인 거야. 아휴, 경전 이름 더럽죠? 이건 경전이 좀 깔끔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 아직도 못 외우겠어. 왔다 갔다 해요. 막.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건 교종의 경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건 선종이잖아. 언어에 집착하면 안 돼. 그런 거잖아. 근데 교종은 아시죠? 경전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교종이. 근데 선불교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불림 문자잖아. 언어에 집착하면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집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전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소가 아니라 코끼리야.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번역한 거니까. 코끼리가 이런 거 지나는 거야. 더 커. 인도는 더 커. 코끼리가 여길 지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났는데 이 코끼리도 꼬리가 걸렸어. 이 경전에는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이 경전의 의미는 뭐냐면, 잘 봐요. 우리가 마음에서 깨달을 때가 있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 등산을 해야 돼. 아우, 지금 몸이 약해졌어. 내지는 뭐 아침 일찍 운동을 해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식사 잘하고 규칙적으로 먹고 저녁에 일찍 자고 몸이 건강해. 저같이 글 쓰는 사람들 보면 밤이 조용하니까 글 한참 쓰다 보면 슬슬 낮밤이 받기 시작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막 몸이 망가져. 애매해져요. 사람들이랑 같이 우르르 카페도 가고 이러면 소화도 되고 이러잖아. 밥 먹을 때 지금 혼자 있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바뀌어요. 그래서 막 책 집필 끝나면 막 고민한다고. 그럼 일찍 일어나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요새는 안 해요. 그런 거. 그냥 잘 때까지 자고 잠 안 오면 작업하고 낮에 자든 밤에 자든 신경 없어요. 내 중심으로 그냥 가는데 옛날에는 느낌이 그래. 친구들이랑 연락을 못 해요. 왜냐하면 나는 자고 있고 애들이 잘 땐 나는 깨 있어. 막 그러고 막 몸도 좀 불편해 보이고. 그럼 아침에 생각할 수 있죠. 아, 운동해야 되겠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어. 근데 일찍 일어나지지 않죠. 왜냐하면 한두 달간 낮밤이 뒤바뀌었는데. 산 같은 거 가도 마찬가지죠. 아, 산에 가야 돼.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산이. 올라갈 때는 여기 쫑아리 운동이 돼요. 여기 살이 있어야지 나중에 관절염이 좋거든요. 여기 살 있죠. 여기가 이게 범퍼예요, 범퍼. 자동차 범퍼. 충격이 완화되는 거야. 여기 살 없으면 뛰면은 여기 무릎 관절 다 나가요. 근데 여기 근육 생기거든. 그럼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힘들잖아. 그럼 여기가 생겨. 내려갈 때는 허리 근육이 강화돼요. 허리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알아. 딱 들어서 가야지. 근데 가지냐고. 힘들어요. 6개월 정도 산에 가야 몸이 따라가. 뭐든지 6개월 이상 못하면 몸이 안 돼요. 그 처음에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어. 아, 너무 좋다. 그러면 딱
내려와가지고 보면 퍼져가지고 그 다음날 못 움직이잖아.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뭐냐면 네가 깨우쳤다.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집착하지 말아야지. 돈에 연연하지 말아야지. 미모에 연연하지 말아야지. 죽음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오만 얘기를 해도 뜻대로 안 돼.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껴줘야지 라고 하지만 돼요? 안 되잖아. 몸이 안 되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건강해진다라고 했을 때 바로 되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산에 안 갔던 생활이 너무 더 기니까. 낮밤 뒤바뀐 생활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코끼리 꼬리가 적어 보이지만 알죠? 꼬리가 어때요? 코끼리 이렇게 다니면서 똥도 싸고 자기가 다 다녔던데 흩어지고 하면서 거기가 막 묻잖아. 촌에 가면은 소라든가 짐승 꼬리에 묻잖아. 걔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습관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경전에는 그러는 거죠. 코끼리가 다 빠져나왔지만 왜 꼬리가 못 나오냐면 꼬리가 습관을 얘기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옳다고 그러고 이렇게 살아야 돼. 운동해야 돼. 그래도 왜 뜻대로 안 되냐. 지금까지 습관이 그리 안 된 거야. 그 꼬리가 습관을 얘기하는 거야. 살아왔던. 꼬리가 스쳐가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거 다 스쳐 지나가잖아요. 똥도 묻고 못도 묻고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작아 보여도 그거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경전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꼬리가 커 보인다. 지금 통과를 하니까 몸뚱아리가 코끼리가 이 소 아니에요? 지금 요 경전엔 코끼리라고 했잖아. 코끼리를 또 그려야 되나? 코끼리는 다리가 4개, 꼬리, 코끼리, 꼬리. 이거는 곤충 같다. 요새 꼬맹이들 보면 너무 좋아요, 저는. 애들이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잖아. 저 어렸을 때는 이런 걸 못 해가지고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야 웬만하면 안 그려. 여기서 이 각오가 그거예요. 통과했다라는 건 그 순간인 거야.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이런 거야. 운동 안 했던 사람이 산에 가야지 이런 거야. 그런데 막상 이제 통과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꼬리가 걸리네? 안 돼. 습관이 그게 안 들었어. 이게 여기 꼬리에 5만 가지 운동 안 했던 똥도 묻고 흙도 묻고 하는 꼬리인 거야. 꼬리가 처음에 통과할 때는 별거 없을 것 같아. 나 내일서부터 산에 갈 거야. 그럴 때는 별 부담 없잖아요. 다 통과한 것 같아. 근데 막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산에 가면 가기 힘들죠. 첫날은 어떻게 갈 수 있다? 둘째 날서부터 슬슬 아프다? 계속 꼬리가 커져.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이러지. 굳이 산에 가야 되냐? 어차피 내려올 거.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안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산을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4일 가고 5일 가고 그렇게 가다가 보면 꼬리가 엄청 크다라는 걸 알아. 야, 운동 안 했던 이 꼬리가 이렇게 크구나.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진짜 산을 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에 갔던 꼬리가 생기는 거 아니야. 스치고 지나가면서 운동 안 하면 힘들어져요. 산에 안 가면 힘들어져. 이런 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뭐든지. 꼬리가 커진다.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날 당일은 다 통과한 것 같은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 꼬리가 걸리고 꼬리가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 경전에는 그 취지가 그거야. 저 사람 사랑해야지, 운동해야지, 뭐뭐 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때는 다 될 것 같은데 꼬리가 걸린다. 꼬리가. 사랑해야지. 우리 저 정신분석학에서 트라우마, 어렸을 때 트라우마라고 그랬잖아. 그거는 진짜 슬픈 습관이에요. 슬픈 기억이잖아. 이해되죠?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한다고 되질 않아. 그 트라우마로 지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리고 꼬맹이들 학교 폭력이 왜 위험하냐면 굉장히 위험한 꼴이야,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동년배랑 이런 애정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망가져. 내가 그렇게 당했어도 난 사람들을 아껴야지. 그리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돼.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많이 맞았던 사람 나중에 되면요
부부관계도 다 안 좋아져. 그 상처들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 이게 이 코끼리가 소로 변했을 뿐이에요. 똑같아요, 내용은. 재밌어. 패러디를 한 거야. 패러디를 한 거야, 일종의. 코끼리를 뭐 중국 사람한테 이렇게 코끼리를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소로 바꾼 거야, 소로. 그래서 또 이제 질문을 이제 또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오조법연화상이 말했다. 비유하자면 물소가 창살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머리, 뿔, 그리고 내 발굽이 모두 창살을 통과했는데 무엇 때문에 꼬리는 통과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 대답할 수 있잖아. 습관은 진짜 무서운 거다. 습관은 무서운 거다. 내 과거의 기억이 무서운 거다. 이거 통과하기 힘들다. 내가 아싸! 운동해야지! 하고 각오를 다질 땐 너무나 쉽게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하루, 이틀, 3일, 4일 가면 운동하기 힘들어지죠. 일어나기 힘들어지잖아. 작심삼일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작심삼일 정도 되면 꼬리가 얼마나 긴지 알아. 엄청 크구나라는 걸 알아. 지금 오조보변이 이걸 얘기할 것인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우가 창령, 소가 이 창틀을 이제 코끼리 지울게요. 이 소가 여기를 통과한다라는 게 지금 이거를 그대로 얘기를 아까 코끼리랑 똑같은 걸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습관 얘기를 하면 돼. 요것도 그냥 근사한 불교식 해법이에요. 근데 지금 묘하잖아.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얘기할까? 이러면 사실은 교종을 따르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게 이 화두를 풀 때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스님들은 저걸로 해석해요. 습관은 무서운 거야. 네가 이거 해야지 이게 좋다라고 생각해도 바로 되지 않아. 너 지금 순간 결정했다.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럴 때 공부 잘할 것 같지. 그때는 그 꼬리가 거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하는 습관이 없네? 꼬리가 엄청 커지는 거 알아. 통과를 못해, 그것 때문에. 이해되죠?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상하더라고,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선종인데? 명색이 선종인데? 기껏 그 정도의 얘기일까? 막 고민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이 화두 좋아한다 그랬잖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지나갔어. 이 지금 스님 오조법연화상이 얘기한 게, 오조 스님이 얘기한 건 통과를 했어. 통과를 했으면 꼬리도 통과를 한 거예요. 이거 통과하는 것도 힘들죠. 깨닫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화두를 통과해서 깨닫는 게 주인이 된다라는 게 힘든 거야. 근데 통과를 했어. 부처가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얘가 통과했으면 꼬리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오조 스님은. 그런데 왜? 물어보잖아. 무엇 때문에 꼬리는 통과할 수 없는 것인가? 왜요? 요 통과한 요 세계가 부처의 세계고, 주인의 세계고, 집착이 없는 자유의 세계란 말이야. 요 창틀 이쪽은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이야. 집착도 하고, 부자유하고, 주인도 아닌 세계야. 얘는 이걸 통과를 했는데, 꼬리만 이렇게 나와 있어. 꼬리는 그냥 빠져나가면 돼요. 오조 스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왜 꼬리는 통과를 못할까? 쑥 빠져나가면 어떡해? 딴 사람들은 여기를 어떻게 통과해? 통과하는 것도 모르잖아. 실마리를 줘야 되잖아요, 중생들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 꼬리 잡아라. 이 꼬리 잡아라. 자기만 쑥 나가는 게 아닌 거야. 쑥 나가버리면 되잖아, 깔끔하게.
꼬리를요, 안 빠진 게 아니야. 그냥 훅 가는 게 더 편해. 애써 이 좁은 틈을 통과를 했잖아. 깨달음의 길을. 이렇게 커다란 소가 요 조그만 걸 통과를 해서 깨달았잖아. 쑥 가면 돼.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 물에 갇혀있는 물고기들처럼 못 빠져나가는 여기 있는 중생들은 어떻게 해?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고 빠져나감이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 꼬리를 남겨놔야지. 꼬리까지 빼면 안 되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 자기 세계가 전부인지 알 텐데. 어쩌면 이런 건지도 몰라. 얘들아, 내 꼬리 잡아. 안 잡아도 되는데 나 봐라, 통과했다? 흔적이 남겨져야 되잖아. 저는 이걸 자비라고 봐요. 깨달은 사람이 왜 스스로 자유를 구가하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왜 중생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가? 꼬리를 내밀고 있는 마음 같은 거. 오조 법연 스님은 아마 이걸 얘기했었던 것 같아. 근사해진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오히려 이 교종계열의 경전은 나에까지만 나에 집착하고 있는데 오조 법연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선불교가 나의 깨달음 막 이런 거 마음을 강조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가장 강렬하게 자비를 얘기하고 있는 비유로 만들어 버린 거야. 왜 이 물소는 저 힘든 길을 통과했는데 쑥 가면 되는데 못 가는 거야. 이쪽에 요 라인 이쪽 방향에 일반 사람들 막 서로 싸우고 부처 아니고 손님으로 살고 부자유스럽게 살고 집착하고 애이냐 나대이냐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살고 있어. 통과를 했어. 요 통과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제 세계가 있는 그대로 보여. 집착하지 않아. 난 내 삶의 주인이야. 임재처럼 수처작주 입처계지지 된 거예요.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돼서 모든 게 다 참된 세계로 들어간 거야. 창 안에서 보고 있는 탁한 세계가 아니에요. 밝은 세계로 나간 거야 다. 그런데 있잖아요. 쑥 나가기 직전에 뒤가 밟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꼬리라도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붙잡고 갈 사람은 붙잡던가. 어떻게 저렇게 몸뚱아리가 다 지나갔지? 라는 흔적을. 우리가 하고 있는 무문관, 스님들의 이야기들, 여러 선사들의 가르침들은 그 꼬리인지도 몰라. 우리 보고 그 꼬리 잡으라고. 그분들 깨달았거든요. 자유롭거든요. 근데 항상 꼬리를 남겨놔. 꼬리 잡으라고. 소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어려운 길, 깨달음의 길에 통과를 했어. 그때는 아마 순간적으로 그랬을 거야. 야, 자유다! 가고 싶은데 부자유스럽게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 손님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럴 때 꼬리를 못 빼고 있는, 훅 가도 되는데. 저는 이걸 선불교의 의미에 있어서의 자비라고 봐요. 자비에 대한 근사한 비유. 그 소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불교에서 자리 이타라고 그러죠. 스스로를 이롭게 한다. 스스로를 깨닫게 만드니까. 자리 이타가 뭐야? 타인을 깨닫게 만들고 주인으로 만들고 이롭게 만드는 거. 자리 이타. 선불교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혼자 깨닫는 것도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그렇다. 선불교도 불교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저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푼 날 너무 기분이 좋았어. 10여 년 전에 산책하다가 어디 앉아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고야. 혹 이 사람들 안 버리고 떠나는 소. 꼬리를 쑥 내밀고 있는 소. 그 소를 생각하면서 오조법연의 이 이야기, 우가창영화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오조법연화상이 말했다.
비유하자면 물소가 창사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 머리, 뿔, 그리고 내 발굽이 모두 창사를 통과했는데 무엇 때문에 꼬리는 통과할 수 없는 것인가? 자비 때문에. 혼자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 꼬리를 내미는. 근사한 것 같아요, 이게. 근사한. 깨닫는다라는 거,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건 저런 거야. 나 주인 됐으니까 니들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보니 손님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거. 그래야 진짜로 깨달음을 얻고, 그래야 자비라는 것이 뭔지, 그 마음이 뭔지 아는 것 같아.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두 가지 다 설명이 되잖아. 그 운동하려고 그랬다가 꼬리가 커져가지고 못 나가는 그렇게 독해를 하든가. 저는 이거는 좀 다르게 해석해. 그걸 똑같이 해석하면 선불교, 선종과 교종이 헷갈려질 것 같고 그냥 패러디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자신 있게 얘기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나만 이렇게 해석하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서 각자 세상이 보이는 만큼 잘 보이는 해석들을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